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의 단축키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색보정에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편집 시에는 제가 맘대로 좀 매핑을 해서 쓰고 있어가지고 편집 시에 사용하는 단축키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빈치 리졸브 색보정에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빈치 리졸브는요, 여기 다빈치 눌러보시면 상단에 키보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 알트 K를 눌러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개별 키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보실 수도 있긴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는 수많은 기능들이 있고 이 수많은 기능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매핑들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단축키를 기억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안 쓰는 단축키들을 이야기해 봐야지 버벅거리기만 하고 문제가 많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색 보정을 할 때 쓰고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요, 다빈치 리졸브 윈도우 버전, 윈도우 OS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맥의 경우는 컨트롤은 커맨드로, 알트는 옵션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대체로 무리 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 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단축키들이 이제 영문 키보드 상에서 적용이 돼가지고요. 현재 한영키가 눌러져 있어서 한글이 적히는 상태에서는 단축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축키를 썼는데 단축키가 안 먹히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신다면 다른 것보다 먼저 한영키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시다가 실수하셨을 때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 같은 데선 사실 뭐 보정이 필요한 이미지는 아니죠. 제가 실수로 개인값을 낮춰서 이미지를 너무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잘못된 것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언두 명령어를 사용하죠. 대부분의 경우 컨트롤 Z를 누르면 언두 명령어가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기 보시면 언두 명령어가 백티키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것처럼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 꼭 컨트롤 Z 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백티키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해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두 명령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컨트롤 Z가 익숙하기 때문에 컨트롤 Z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다시 제가 되돌리고 싶다, 그럼 컨트롤 시프트 Z, 리두죠. 리두 명령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컨트롤 Z와 달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 시프트 Z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색보정 작업하시다가 실수하셨을 때 돌릴 때 쓰는 공통적인 단축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보정 데이터의 경우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 부분은 최근 업데이트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노드를 선택하고요. 그 노드를 그냥 컨트롤 C인 걸 컨트롤 V 하면 원래는 노드가 그냥 복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퍼블릭 베타 7 버전부터는 이 단축키가 앞에 있는 클립 전체 노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죠. 요걸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정 노드만 복사하고 싶은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리셋을 해주시고, 근데 아까 루미넌스를 복사했으니까 이번엔 세츄레이션을 한번 복사해 볼까요? 세츄레이션을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 가서 노드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전체가 복사가 되는데, 여기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노드가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기본 디폴트 값이 원래는 노드 복사였는데 이젠 전체 복사가 되었고, 빈 공간 같은 데를 클릭해 주고 나서 하시면 노드 복사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이번엔 밸런스 노드를 복사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8번 가서 Alt V를 하시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속성을 복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Alt V를 누르시면요, 요 파라미터가 떠요. 난 모든 파라미터들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해당 노드가 복사가 됩니다. 이때 안타깝게 노드 이름까지는 복사가 되지 않아서요. 노드 이름까지 복사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복사하신 다음에 다른 데를 이렇게 벽을 클릭해 주시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밸런스 이름까지 같이 복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모든 노드를 복사하고 싶으실 때는 지금 현재 색 보정이 되어 있지 않은 클립을 선택하고 원하는 클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색 보정 정보가 복사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굳이 이제 노드에서 이제 전체로 복사한 것들로 왜 바꿨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 본 것처럼 17 버전이 되면서 노드의 번호 순서도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전 방식을 쓸 수 있게 바뀐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 컨트롤 C, 컨트롤 V가 기본값이 노드가 아니라 전체 복사가 되었다. 요거는 한 번쯤 다음 업데이트에서 어떻게 바뀔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볼 얘기는요, 재생을 위한 단축키입니다. 재생을 위한 단축키는요, 상단 메뉴에 플레이백을 눌러서 보시면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재생과 멈춤을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른다, 요거는 거의 모든 후반 작업 도구 혹은 후반 작업 도구가 아니라 영상을 재생하는 도구, 거의 모든 도구에서 사용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JKL, 키보드상으로도 이제 셋이 같이 붙어 있죠. JKL을 통해 가지고 순재생 한 번 더 누르면 2배, 4배 이런 식이 되고요. K를 누르면 정지, 그다음에 J를 누르면 역방향 재생, 한 번 더 누르면 더 빠르게 역방향 재생.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역시 거의 모든 후반 작업 도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랑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보고 나면은 이제 한 프레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교하게 프레임별로 볼 때가 있죠. 이렇게 보실 때는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프레임 리버스 레프트 라이트, 우리 화살표, 키보드의 화살표 방향키의 좌우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올 때는 레프트 이렇게 가고요. 계속 라이트를 눌러주시면 이제 한 프레임씩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1초씩 움직이고 싶으실 때는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이제 화살표의 좌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쉬프트를 누르고 라이트를 누르면 쭉쭉 아까보다 팍팍 이동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올 때도 Shift 레프트를 누르시면 쭉쭉쭉 앞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외에도 은근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제가 다음 컷들로 쭉쭉쭉 넘어가기 위해서 화살표 아래 다운 버튼을 쭉쭉쭉 눌러보면 다른 컷들로 이동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앞에 컷으로 가고 싶다면 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편집 프로그램이랑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 관련 단축키 중에 작업을 위해서 좀 알아두면 좋은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루프와 언루프 키가 있는데요. 색 보정을 하다 보면 특정 컷을 계속 돌려서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퀄리파이어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노란 부분들을 따가지고 휴를 돌렸어요. 이렇게 돌리면 이제 깨졌죠. 지금 같은 경우는 깨진 것들이 얼마나 깨졌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재생을 해보아야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뒤에 컷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컷을 계속 돌려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될 때가 있죠. 이 한 클립을 무한 반복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뷰어 창 밑에 있는 루프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루프 온이라고 되면서 재생을 했을 때 계속 지나가도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계속 한 컷을 연속해서 볼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디노이즈 같은 걸 빡 걸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한 거랑 요 뒤에 컷을 보고 싶을 때는 또 요걸 꺼줘서 다시 이제 앞뒤 컷이랑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그러면 이제 귀찮게 요걸 또 눌러주고 다시 재생을 이렇게 진행을 해봐야겠죠. 컷끼리 작업하면서 매번 요거를 켰다 껐다 해주시는 게 은근히 불편합니다. 은근히 불편하다 보니까 요거 단축키로 많이 사용을 해요. 단축키는 컨트롤 슬래시입니다.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요, 루프 온이 되면서 여기 버튼이 켜지는 걸 보실 수 있죠. 다시 한번 누르면 루프 오프가 좌측 상단에 뜨면서 버튼에 불이 꺼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패널을 쓰시는 경우 패널에도 루프 버튼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패널을 쓰기 이전부터 이 단축키를 좀 많이 써와서 그런지 몰라도 단축키 사용이 익숙해가지고 컨트롤 슬래시로 루프를 껐다 켰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어떤 클립의 첫 프레임과 끝 프레임을 보면서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전후 그림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컷 같은 경우는 첫 프레임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재생을 쭉 해보면 이렇게 스파게티가 나옵니다. 요런 컷 같은 경우는요, 첫 프레임을 기준으로 보정하면은 문제가 많겠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끝 프레임이나 뭐 아마 중간쯤이나 이렇게 당겨서 해야겠지만 뭐 끝 프레임을 기준으로 보정을 하는 것도 편할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go to first frame과 go to last frame이 세미콜론이랑 아포스트로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컷에서 제가 클립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첫 프레임이 잡히죠. 이 상태에서 아포스트로피를 누르시면 이렇게 맨 끝 프레임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세미콜론을 누르시면 첫 프레임, 아포스트로피를 누르면 끝 프레임입니다. 이렇게 끝 프레임에 갖다 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 상태에서 첫 프레임을 놓고 작업을 했다면 이것만 가지고 음식이 맛있어 보이게 보정한다라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이런 식으로 아포스트로피와 세미콜론은 첫 프레임, 끝 프레임 이동하는데 은근히 많이 쓰는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색 보정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단축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사용 빈도로 치면은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기능입니다. 뷰어창 왼쪽 상단의 마술봉 모양에 있는 이 버튼, 바로 하이라이트죠. 퀄리파이어나 파워 윈도우처럼 어떤 특정 부분을 선택했을 때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퀄리파이어로 제가 빨간 부분을 선택하고 지금 노드상에서 뭔가 선택됐다라는 게 보이는데 여기 하이라이트 Shift H입니다. 단축키는 Shift H를 눌러서 이 하이라이트를 켜면 제가 선택한 부분 이렇게 보이고요. 다시 리셋하고 뭐 파워 윈도우로도 마찬가지겠죠. 파워 윈도우로 하이라이트 켠 상태에서 이렇게 켜면 제가 선택한 부분들만 볼 수 있습니다. Shift H 눌러서 껐다 켰다를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세컨더리 기능을 썼을 때는 내가 선택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뭐 선택 기능을 쓰지 않았을 때는 파랗게 돌리고, 만약에 제가 값을 올린 다음에 흑백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지금 여기를 선택해도 어쨌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뷰어 창은 최종 색 보정이 된 아웃풋만 보여주잖아요. 그럼 저는 요거 전까지 보고 싶어 라고 할 때 이때 Shift H 눌러서 하이라이트를 누르시면 여기까지 보정된 것들을 제가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보정했고 이렇게 보정했고 하이라이트가 켜진 상태에서 노드를 클릭하면 현재 내가 선택한 노드까지 색 보정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도 종류가 좀 있습니다. 여기 뷰에 하이라이트 보시면 하이라이트 블랙 앤 화이트, 하이라이트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데서 조금씩 이야기를 했었죠. 개인적으로 요 두 가지는 이제 단축키로 쓰는 것보다 저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버튼 눌러서 쓰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Shift H라는 하이라이트를 보는 기능, 요 단축키는 꼭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컨더리 작업들을 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퀄리파이어를 해볼게요. 퀄리파이어를 하고 하이라이트를 해서 켜서 보면 얼마나 선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확대는 마우스 휠로 하실 수 있고요. 확대한 상태에서 내가 다른 데로 움직여서 보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조절을 하고 나서 하이라이트를 끄고 나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겠죠. 뷰어 창에 맞게. 이때 다시 이제 줌 아웃을 하는 게 아니라요. Shift Z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뷰어 창에 딱 맞는 핏하게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세컨더리 할 때 하이라이트랑 같이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특정 부분을 보고 싶을 때는 Shift H, 확대한 것들을 똑바로 돌리고 싶을 때는 Shift Z, 다 Shift를 누르고 조절하는 기능이라 같이 쓰기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기능은 스코프 창 단축키입니다. 색 보정할 때 자연스럽게 많이 보게 되는 기능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모니터를 쓰고 한쪽에는 다빈치 스코프랑 옴니 스코프를 같이 켜놓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싱글 모니터 상황에서는 스코프를 둘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하죠. 여기 놓으면 노드 가리고, 이래가지고 껐다 켰다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스코프를 껐다 켰다 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W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W를 누르면 이렇게 스코프 창이 나타나죠.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뷰어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나오는 메뉴 중에 가장 하단에 있는 쇼 스코프, 이걸 눌러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그림을 보정할 때는 우리가 갤러리에 저장해 두고 그 이미지랑 비교하기도 합니다. 지금 갤러리를 켜보면요. 지금 요 이미지랑 요 이미지는 꽤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를 놓고 나는 이 이미지를 여기 있는 저장해 둔 이미지를 레퍼런스 삼아서 비슷하게 보정을 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때 요 와이프를 쓰게 되시는데요.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쇼 와이프 요걸 눌러서 와이프 창을 띄울 수도 있지만 컨트롤 W를 눌러서 쉽게 선택한 갤러리를 띄우실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우스로 가운데를 해서 이렇게 정도를 조절하거나 뭐 좌우 말고 난 위아래로 볼래, 대각선으로 볼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많이 써보실 수 있지만 레퍼런스 화면이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와이프가 이제 적용된 상태에서 Alt W를 누르시면 여기 좌우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 위아래로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와이프 된 상태에서 이 형태를 각도를 뒤집거나 혹은 반대로 하고 싶으실 때는 Alt W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